안녕하십니까, 쌤 무기입니다. 먼저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NPL은 저당권을 인수해 채권양도 방식 배당 절차 상계 채무인수 직접 낙찰받고 법원 허가 받아 유입만 가능. NPL 즉 Non-Performing Loan 또는 무수익 여신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NPL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사오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원금, 이자 같은 것이 잘 회수되지 않는 부실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이 직접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일반에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NP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PL 투자란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라벨이 1억 원이 붙은 근저당권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을 내가 7천만 원에 사와서 내가 그 라벨 금액인 1억 원의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에서 나로 바뀌는 것이지요. 내가 끝까지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그 물건을 낙찰받고 내가 산 근저당권 금액만큼 법원에서 까달라고 상계 신청을 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NPL을 팔고 사는 방법은 크게 론세일 방식이 있고 채무 인수 방식이 있습니다. 론세일 방식이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론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파는 방식이에요. 채권 양도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채무 인수 방식은 우리가 대출 일낀 집을 살 때 그 대출을 떠안고 사지요. 그렇게 대출을 떠안고 그 돈만큼 까고 론을 사오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NPL은 저당권을 인수해 채권양도 방식 배당 절차 상계 채무인수 직접 낙찰받고 법원 허가 받아 유입만 가능. 론세일 방식, 즉 채권 양도 방식은 채권자를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국민은행에서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간에 유동화 회사를 갔다가 오니까 국민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그리고 유동화 회사가 나로 바뀌는 것이지요. 따라서 나는 배당을 받거나 유입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점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근저당권부 질권대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론세일 방식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홍길동은 배당 절차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만큼의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만큼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상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적은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어차피 배당받을 돈인데 그 돈하고 배당받을 돈하고 상계해달라, 이런 신청이 채권 상계 신청입니다. 채무 인수 방식은 위에 론세일 방식과 달리 채무자를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한돌에서 나, 즉 홍길동으로 바뀌면서 내가 채무를 떠안은 상태로 낙찰을 받고 정산은 나중에 국민은행과 따로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채무 인수 허가가 되면 자금 흐름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돈을 내고 채권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사오는 대가로 채무를 떠안기 때문입니다. 채무 인수 방식은 기존 이한돌의 채무를 그대로 가져오고 근저당권도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홍길동, 나는 유입, 즉 직접 낙찰받아 들어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채무 인수자가 직접 낙찰을 받고 낙찰받은 부동산의 등기부에 붙어있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배당 투자는 불가능하겠지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자신의 채권을 관리하는 업무, 즉 채권 주식 및 채권 양도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대부업상 자산관리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NPL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대부업법상 자산관리회사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거나 명의 대여를 해서 NPL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단 대위변제 방법은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경매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 이한돌에게 찾아가
내가 당신 채무를 근저당권 가진 은행에 갚아주고 은행 대신 내가 채권자가 될게요 라고 해서 대신 갚아주고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죠. 근저당권자가 되는 방법을 대위변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위변제 방식으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방식도 론세일 방식에서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방식과 똑같아서 경매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2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억 딱지 이자 7천만 원에 바이 입찰할 땐 채권 행사 가격까지 씀 매입 추심업자 등록 대부업자 개인은 체인 사후 정산 대위 변제. 교재마다 여러 설명이 많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근저당권이 붙은 1억 원짜리 채권 딱지 하나를 7천만 원에 사온다는 말만 기억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1억 원 글씨가 써있는 채권 딱지 한 장을 7천만 원에 사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7천만 원 주고 딱지 한 장을 샀는데 그 딱지는 배당 절차, 즉 빚잔치 할 때 1억 원의 채권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7천만 원 주고 샀지만 내가 산 딱지의 힘은 1억 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입찰 당일에 경매 법정에 가보니 그 부동산의 최저 매각가가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들은 9,100만 원을 쓸까 9,200만 원을 쓸까 고민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어떨까요? 딱지를 까보니 이자까지 붙어서 딱지가 발휘할 수 있는 파워, 즉 권리는 무려 1억 2,1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나는 비록 7천만 원 주고 딱지를 샀지만 내가 그 딱지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금액은 1억 2,100만 원인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입찰가를 1억 2,1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그 돈에 대해서 법원에 상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받을 채권 1억 2,100만 원과 내가 낙찰대금으로 내야 할 돈 1억 2,100만 원을 서로 까달라고, 즉 상계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는 더 돈을 낼 필요가 없겠지요. 다른 사람은 9,100만 원 쓸지 200만 원을 쓸지 고민을 할 때 나는 1억 2,100만 원을 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상대가 안 되겠지요. 이것이 NPL의 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억 딱지 이자 7천만 원에 바이 입찰할 땐 채권 행사 가격까지 씀 매입 추심업자 등록 대부업자 개인은 체인 사후 정산 대위 변제. 2016년 7월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부실채권의 개인 투자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기부 등본상의 은행의 근저당권을 개인 명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즉, 법인만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사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론세일 방식은 법인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외에 채무 인수 방식, 사후 정산 방식, 대위 변제 방식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채무 인수 방식은 채무를 인수하면서 채권을 사오는 방식이고요. 사후 정산 방식은 경락 대출을 받아서 내가 처음에 AMC 회사와 계약한 금액과 내가 낙찰받은 금액의 갭 차이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대위 변제 방식은 대신 갚아주고 그 근저당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은행 대신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위 변제 방식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채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나 막 돈을 갚아주고 자신이 그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 변제를 하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예를 들어 오래 거주하게 해주겠다, 아니면은 약간의 금전적인 지급을 해주겠다, 이사 비용을 조금 주겠다라는 미끼로 채무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위 방법들은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AMC와 협상해서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